화이트가 뭐야? 봅시다. 화이트가 뭐예요? 어? 마리쭈? 쌤 간식의 종류에는 뭐가 있어요? 간식의 종류. 초콜릿, 초콜릿, 젤리, 아이스크림, 케이크, 젤리, 마카롱, 타르트. 젤리, 하리보. 그렇지. 봅시다. 자, 오늘은 이제 문장을 들어가야겠죠, 여러분들. 아, 근데 진짜 여기가 지금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선배들도 가장 많이 오답이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이 문장을 얘기하면 좋은 게 뭐냐면 여태까지 했었던 이야기들을 전부 다 같이 물어볼 수가 있어요. 이 문법의 난이도가 올라간다는 건 새로운 개념이 등장한다는 게 아니라 앞에 있었던 이야기들 다 엮어서 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막 중세국어 풀다가도 결국 문제를 풀다 보면 결국은 중세국어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현대국어의 이야기인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그런 뉘앙스로서 이 앞에 있었던 얘기들이 거의 이제 총집합된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프린트를 세 가지 나눠드렸죠. 하나는 여러분들 교과서, 그리고 그 교과서에서 제공하는 이제 기본 문제. 또 하나는 여러분들 필기 할 거와 뒤쪽에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특강 때나 수업 시간에 활용하는 프린트. 그리고 이제 정발고학부에서 이제 나눠드린 이제 학교 프린트. 이 세 가지가 오늘 할 이야기일 거고요. 이 문장이 크게 이제 3등분이 되거든요. 하나가 문장 성분, 또 하나가 문장의 짜임, 그리고 세 번째가 문장 표현.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오늘은 이 문장 성분과 문장의 짜임까지 진도를 나갈 생각입니다. 그 다음 주에 문장의 표현 나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세국어 나가면서 최대한 빨리 뽑고 복습하면서 문제 풀면서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 게 합당하겠죠. 여러분들 시험들 전부 다 빠르기 때문에 원래 한 2, 3주 정도 모의고사 해요. 이 타이밍에. 이 타이밍에 모의고사 하면서 수능이 어떻게 나올 거다. 9월 모의고사가 어떻게 나왔으니까 수능이 이제 어떻게 나올 거다. 그러면서 선생님 수능 맞췄어요. 이러고 이런 거 하는데 시간이 없다. 여러분들 첫 번째 주이기 때문에 좀 애매해서 바로 내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별로예요. 자, 그래서 페이지 넘겨보시면 이제 앞부분은 여러분 미래 교과서고요. 뒤쪽에서는 이제 지약사 교과서. 자, 그래서 1페이지 보시면 소담원 미리 보기가 보이시죠? 그래서 이 맥락, 이 구조를 조금 머릿속에 집어넣고 가는 거예요. 아, 문장의 짜임, 문법 요소 활용에는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실 이 앞에 뭐도 있어야 된다? 문장 성분에 대한 이해도 같이 있어야 된다. 하나 더 넘겨보시죠. 그래서 이제 문장 성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미래 교과서는 그걸 이제 스킵해버립니다. 이 문장 파트에서. 그래서 이제 지약사 교과서로 넘어갈 건데 페이지 어디로 가시냐? 페이지 29페이지, 31페이지 한번 넘어가보죠. 3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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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31페이지에서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면 옆에 있는 날개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날개에 뭐가 써 있습니까? 문법 단위라고 개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절, 부, 절, 문장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여러분들 학교 프린트, 이런 정발고 학교 프린트를 보시면 이 오프닝 뭐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문장을 이루는 문법 단위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조립할 수 있는 최소 단위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가장 먼저 문법에서 뭘 배워요? 가장 먼저 뭘 배운다? 가장 먼저 문법의 가장 작은 단위. 그렇지. 문문. 그래서 소리 뜻을 구별해주는 최소 단위란 말이에요. 그 다음 이 의문이 모여서 뭐가 될까요? 의문이 모여서 음절이 되는 거예요. 소리를 끊어있는 최소 단위라는 거죠. 그죠? 자, 음절이 모여서 이제 뭐가 된다? 음절이 모여서 단어 너무 빨라요. 음절이 모여서 뭐가 된다? 뜻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형태분이 없잖아. 자, 형태소. 형태소가 모여서 이제 뭐가 됩니까? 자립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면서 단어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잘 왔어요. 자, 그럼 단어가 모여서는 뭐가 될까요? 땡! 땡! 이게 빨라요. 그러니까 여기가 비어있어요. 여기가 비어있어서 우리가 항상 등장하거든요. 단어가 모이면 어떤 단어부터 먼저 얘기해야 되냐면 절이라는 개념이 먼저 나와요. 어절이라는 개념. 자, 조금 더 구체화 한번 해볼게요. 의문은 이런 거를 말하고요.
그죠? 음절은 이런 거를 말해요. 형태소는 뜻이 있는 거를 말하고요. 그죠? 단어는 자립할 수 있는 최소 단위로서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두 개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느낌을 듣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어절이라는 건 이런 거죠. 가, 위, 질, 이. 자, 이거 단어라고 하면 맞을 것 같으니까 가위, 질이 단어라고 하면 틀리지. 단어 몇 개야? 두 개가 아닌 거야. 이렇게 명사와 조사, 단어가 두 개 모여서 합쳐진 이 단위, 이 문법 단위를 뭐라 부른다? 어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어절. 어절 저희가 볼까? 뜻을 구별하는, 소리를 끊어있는, 뜻을 가지고 있는, 자립할 수 있는 이 어절은 뭘까요? 그렇죠. 오, 똑똑해졌어. 아, 훌륭해. 포인트는 뭐다? 양옆을 진짜 왜 그러냐? 쓰는 최소가 아닙니다. 원래는 단어이지만 이제 조사라는 아주 독특함 때문에 이런 개념이 이제 등장한다는 거죠. 여러분 중학교 때 맨날 들으셨을걸요? 이 음절로 쓰시오라고 하면 사, 과일. 이 어절로 쓰라고 하면 어떻게 써야 돼요? 맛있는, 띄고, 사과.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절이라는 개념이 항상 없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절이라고 생각하시고, 자 그럼 이제 어절이 모으면 뭐가 돼요? 어절이 모이면 뭐? 구 혹은 절. 이게 두 가지가 돼요. 근데 정확히는 이제 문장이라고 얘기하시는 게 좋고요. 자, 이 어절이 모여서 뭐가 되기도 하고요? 구가 되기도 하고요. 이 어절이 모여서 뭐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아까 문장, 즉 절이 되기도 하고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갖고 가야 되는 개념은 뭐다? 이 구와 문장의 차이점인 겁니다. 왜? 우리는 뭘 배우고 있는 겁니까? 문장이라는 걸 배우기 위함입니다. 왜냐면 그 전체적으로 똑같거든요. 어절이 두 개 모이면 뭐가 되기도 하고요? 구가 되기도 하고요. 문장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구와 문장의 정확한 차이를 가지고 시작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혹시 차이가 뭘까? 제가 여기까지 봤나? 구와 문장의 차이가 뭘까? 어디 먼저? 아, 뭐야? 주어 소수로. 오, 그걸 조금 더 유식한 말로? 자, 이때 이걸 짚고 갈게요. 문장의 정의부터 조금 짚고 가겠습니다. 이 문장의 정의는요, 바로 완결의 최소단입니다. 완결의 최소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의 완결은요, 크게 세 가지예요. 1번 내용의 최소단. 그러니까 내용이 끝나야 되고요. 2번 형태의 완결. 본점이라든지 콤마나 물음표를 꼭 써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 안 쓰면 문장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수능에서 내지는 않겠죠. 세 번째 완결이 정말 중요한데 어떤 완결? 문장 성분의 완결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 완결이라는 개념은 주어와 서술어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주성분, 필수 성분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완결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와 서술어를 갖추고 있으면 문장이 되는 거고요. 하나라도 빠지면 구가 되는 거죠. 자, 예시를 한번 볼까요? 그 남자가, 얘도 몇 어절이에요? 하나, 둘 해서 얘도 2어절. 얘도 2어절. 하지만 남자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도 2어절. 똑같은 2어절인데 얘는 뭐라고 부르고요? 뭐라고 부르고요? 얘는 뭐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까? 문장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차이는 뭐예요? 주어와 서술어라는 필수적인 문장 성분이 완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른다? 이게 뭐예요? 관형사 맞지만 여기서 뭐라고 해야 돼? 관형어라고 하는 게 맞겠고 여기서는 주어가 되겠죠. 얘가 구가 되는 이유는 뭐냐? 서술어라는 주성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 개념으로서 이 문장의 정의를 제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프린트가 조금은 이제 납득이 되기 시작해요. 1번 어절, 문장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로 띄어쓰기 단위와 일치한다 라는 정의를 납득하시면 되겠고요.
2번 두 개 이상의 어절이 모여 절이나 문장의 일부분을 이루는 단위. 즉 절과 문장이 되는 게 아니라 절과 문장의 일부분. 아직 절과 문장이 되기 전 단계라는 거죠. 여기에 서술어가 붙으면 문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그죠? 그리고 절은 주어와 서술어를 갖추었으나 독립하여 쓰지 못하고 한 성분으로 쓰이는 단위 옆에다 이꼴 뭐라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안긴 문장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모든 문장은 절이 아니에요. 모든 문장은 절이 아니에요. 남자가 있다면요 절 아니에요. 문장이에요. 그럼 얘가 절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서술절이나 관용절로 바뀌면 돼요. 즉 안긴 문장을 이제 절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거기까지만 생각해 주시면 이제 프린트의 3번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문제가 날씨가 매우 춥다는 문장이죠. 하지만 매우 춥다는 부사어와 서술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구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우리는 선배들이 합격하기를 기원했다. 뽑아보면 어떻습니까? 선배들이 합격하다라는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있죠. 하지만 명사절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문장이자 절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코끼리는 코가 길다. 주어 서술어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서술절인 거죠. 그래서 코끼리는 어떠하다와 코가 길다라는 문장이 합쳐진 문장입니다. 그래서 문장이자 서술절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장에 대한 정의를 알았으니까 그러면 문장을 만드는 필수 성분과 그렇지 않은 성분들을 우리는 이해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오는 게 바로 뭡니까? 문장 성분에 대한 이해인 거예요. 문장 성분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문장 성분은 크게 뭘로 몇 가지는 아닐까? 지금 이 나누지 못해서 틀린 것도 많이 봤거든요. 몇 가지일까? 문장 성분 있어요. 몇 가지일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1번 주성, 2번 부속성, 3번 지 혼자 돌아가는 독립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문장 성분이라는 개념이에요. 그죠? 지금 왜? 자, 그래서 주성분 한번 읽어볼까요? 주성분, 문장의 골격을 이루는 필수적 성분입니다. 생략하면 의미가 통하지 않거나 불안정해지죠. 그래서 이 주성분이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가 있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것도 어떻게 기억하셔야 되냐면요. 가장 최소단 주성분의 가장 첫 번째 스텝은 뭐다? 주어와 서술어입니다. 문장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 주어와 서술어는 원래 충분해요. 원래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주어 때문에? 서술어 때문에. 이 서술어의 형식 혹은 서술어의 그 성분, 이 서술어의 특징 때문에 뭐가 필요하고요? 나는 먹다. 대상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목적어가 필요하고. 나는 되다. 그래서 뭐가 되는 건데? 반드시 필요하죠. 뭐가?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뭐라고 부른다? 주성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목적어와 보어는요. 필요할 때도 있고 안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걸 결정하는 건 누구다? 여기 있는 서술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와 서술어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목적어와 보어는 서술어에 따라서 이걸 조금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합니까? 서술어의 자릿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여기서 출제 첫 번째 포인트가 됩니다. 오케이? 맨날 이제 주어 때문에 혹은 다른 문장 성분 때문에 얘네들이 필요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본질은 뭐다? 서술어 때문이다. 다음 부속 성분, 주성분의 내용을 꾸며주는 수의적 성분입니다. 이 단어도 조금 챙겨가시죠. 수의적 성분이 꾸며준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느낌입니다. 생략을 해도 문장의 구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게 포인트고요. 우리나라에 두 개밖에 없어요. 꾸며주는 역할하는 아이들 두 가지, 관용어와 그리고 이제 부사어가 되죠. 원칙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원칙은 필요하지 않다. 원칙은 필요하지 않는데 또 항상 뭐가 있다 본 거면은 예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외들을 아는 게 이제 내신을 준비하는 단계겠죠. 혹시 부사어가 반드시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얘를 뭐라고 부를까요? 필수죠? 부사어라는 개념이 이제 등장하게 되고요. 관용어도요. 원래는 필요 없거든요. 원래는 필요 없어야 되는데 꼭 필요한 경우가 딱 한 번 있어요.
언제일까요? 여러분 배웠어. 관용어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여러분들 배우셨어요. 바로 의종명사 쓸 때. 개가 있다. 돼요 안 돼요? 한 개가 있다. 근데 개는 뭐 딱히 필수적 관용어라고는 얘기하지 않지만 그럴 때는 그래도 필수적으로 사용돼요. 이런 얘기들도 좀 뒤쪽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독립성. 여기는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지 혼자 돌아다니는 독립. 감탄사라든지 이제 부를 때, 철수, 야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때 등장하는 게 이제 독립성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 나온 점 한번 하고요.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 첫 번째 1교시는요, 문장 성분만 할 건데, 이 문장 성분이 쉬워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반드시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문장 성분을 결정짓는 문법들을 배웠어요. 배웠어요, 이미. 조사. 훌륭해. 조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조사를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가 이 파트에서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품사 우리 형태로 끝났어요.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중간고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기말고사까지 그 공부의 양이 이제 계속 밀려오기 때문에 그래요. 잘해서 써야 된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뭐다? 가장 첫 번째. 그리고 제발. 제가 이제 이 얘기는 원래 이제 이때 해야 되는 얘기인데 이제 앞부분에서 되게 많이 했죠. 뭐와 뭐는 진짜 다르다. 품사와 문장 성분은 너무 다르다. 이 얘기를 제가 정말 많이 했어요. 귀신처럼 틀려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자, 이 얘기를 언제 얘기하냐? 이거 기억나요, 이거? 요 얘기하면서 정말 많이 했죠? 요 얘기하면서. 얘랑 이 자리. 얘네들은 꿈을 꾸며주고 있는 자리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뭐고요? 이 자리는 관형어라는 자리예요. 여기도 관형어라는 자리는 문장 성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 자리가 뭐냐? 바로 얘가 관형어,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품사를 물어보면 뭐라고 해요? 여기에 세라는 뭐가 온 거예요? 관형사가 어무로서 관형어가 되는 거고요. 그죠? 새롭다라는 뭐가? 형용사가 다 대신에 운이라는 전성어를 받아서 관형어 자리로 왔다는 거죠. 즉 품사, 즉 단어의 정체를 물어보는 레벨과 문장 성분, 문장의 자리, 이 문장에서 하는 역할, 단계를 물어보는 레벨은 완전히 다르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관형어와 관형사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출제가 되는 거고 수능 날까지도 끝까지 여러분들을 괴롭힐 거다. 그래서 정확하게 외우시기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여기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이미지는 뭐다? 주어를 어떻게 만드는가. 주어를. 그래서 이 주어라는 자리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 거죠. 주어 어떻게 만듭니까? 뭐 하면 돼요? 무슨 조사? 그렇죠. 주격조사 하시면 돼요. 주어를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은요. 체언에다가 주격조사를 붙여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뾰로롱 하면서 주격조사 바로 나와야겠죠? 우리나라 주격조사 3개 있어요. 이가 좁힘이 깨서 그리고 집단일 때, 단체일 때까지 외워주시는 게 우리 문장 성분을 공부하는 거고요. 이게 끝이에요, 주어는. 이가 깨서 해서 그렇지.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요. 요 주격조사, 이 조사, 격조사가 들어가는 자리에 뭐가 올 수도 있고요. 요거 대신에 그렇죠. 보조사가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특수한 상황에서는 또 뭐도 된다? 생략도 가능하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통째로 기억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 주어를 어떻게 만드는 것인가.
그렇게 하면은 이제 1페이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겠죠. 서술어가 나타나는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를 나타내는 문장 성분 무엇이 해당하는 말입니다. 정국이가 노래를 부른다. 나는 떡볶이를 좋아한다. 그래서 체언에다가 주격조사 붙고요. 체언에다가 보조사 붙을 수 있고요. 필수 성분이지만 생략될 때도 있다. 지금 뭐 먹어? 밥 먹어? 이런 것들도 나는 이라는 것 때문에 생략하기도 합니다. 조사가 생략되기도 하고요. 나 밥 먹어 이런 식으로도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사가 생략되기도 하고 문장 성분 자체가 생략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발화 과정에서 다 생략돼요, 여러분들. 왜냐면 우리가 맥락적으로 그걸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이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에 대한 이야기요? 목적어에 대한 이야기죠. 이거 다시 이렇게. 목적어에 대한 이야기죠. 얘는요, 주어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이걸 그대로 갖다 쓰시면 돼요. 첫 번째,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체험. 이 명사, 수사, 대명사에다가 목적격 조사를 붙여주시면 끝입니다. 우리나라에 딱 하나밖에 없죠? 을을 끝이에요. 이렇게 하면 끝나. 이게 역시도 조사, 격조사이기 때문에 보조사를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생략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끝이야. 목적으로. 그래서 문장에서 서술어의 동작, 대상이 되는 성분을 의미하게 되고요. 체언에다가 목적격 조사, 체언의 보조사, 목적격 조사를 생략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생략된다 안 된다가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챙겨주시면 될 것 같네요. 와, 3번 뭐 어렵죠. 사실 여기 너무 쉽잖아요. 너무 쉬워서 이 주정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서술어. 그리고 두 번째가 보어됩니다. 그리고 보어라는 이미지는요, 되게 괴로워요. 항상 이제 틀리게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자, 첫 번째, 얘도 구조는 완전히 동일하거든요. 체험에다가 그래서 뭐다? 복격 조사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복격 조사는 뭐와 동일하기 때문에 이가 이 주격 조사와 완전히 동일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뭘 확인해야 된다? 뒤쪽에 서술어인 되다 아니다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지금 내가 보어를 잘 모르겠다. 내가 보어에 대한 이미지가 안 잡힌다. 보어는 언제 뭐를 보어라고 한다. 나 너무 많이 봐. 논문장이라 이 문장이랑 반드시 구별해야 돼요. 반드시 구별해야 돼요. 내가는 주어밖에 나도 주어밖에 안 돼. 주어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 좋다, 대라는 뭐가 되는 거야? 서술어. 그럼 이 중간에 있는 이 문장 성분이 뭔지를 보셔야 되는데 위치가 똑같고 형태가 똑같으니까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똑같이 보이니까. 하지만 얘는 뭐라고 해야 돼? 얘는 뭐예요? 나는 선생님 좋다는요, 주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는 내가 어떠하다라는 문장과 비서술어 자리에 선생님이 좋다라는 문장, 즉 서술절이 들어간 남긴 문장, 변문장인 거예요. 그래서 주어, 서술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죠. 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뭘 갖고 있어요? 똑같은 문장이지만 얘는 되다 혹은 아니다라는 서술어를 갖는 순간 얘의 포지션은 뭐가 된다? 보어. 앞에 있는 주어를 보충해주는 말이라고 해서 보어가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보어가 되는 이유는 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적어가 아니라 나이기 때문에. 내가 선생님이 좋다 같은 경우는요, 이 좋다라는 대상이 나랑 다르네. 근데 이 선생님이 되다 같은 경우는 어때요? 내가 되는 거야. 내가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주어를 보충해준다라고 해서 뭐라고 얘기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반드시 서술에 뭐만 체크하시면 돼요? 되다, 아니다를 보시는 거예요. 되다, 아니다를 보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체험 플러스 조사, 어감 플러스 어미만큼 되게 중요하게 굴러가는 개념 중에 하나고요. 너무 많이 나와요. 매년 틀려요, 매년. 뭘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되다, 아니다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들 진짜 이렇게 바뀌잖아요. 된 혹은 아닌 이런 식으로 바뀌잖아요. 다 틀려. 다 틀려오는 거야 그냥. 확인하지 않았어. 알겠죠? 그럼 뒤쪽에 그래서 얘는 견문장이라고 얘기하고요. 얘는 후문장이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얘는 왜 소설가 두 개야? 하나, 둘 이렇게. 얘는 한 개밖에 안 돼. 이런 연결고리까지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해요. 뒤쪽에서 한 번만 더 이야기해드리겠지만 내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목격조사 2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부터 좀 재밌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보조사 와도 되지 않나요? 그 다음에 생략되지 않을까요? 원래는 돼요. 원래는 돼요. 원래는 되는데 학교마다 또 여기서부터 이제 이 관점 좀 다릅니다. 여러분 학교 프린트 볼까요? 두 자리 서술어인 되다와 아니다에 필수적으로 요구가 되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물이 얼음이 되었다. 나는 바보가 아니다에 이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괜찮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문제는 뭐다? 형태에 체험 플러스 복격조사 이가까지만 적혀 있고 생략이라든지 보조사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애매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얘를 보조사로 쓰거나 생략하면은요 얘가 애매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CF로 잡혀있죠. CF. 원래 똑같거든요. 원래 똑같아. 얼음이 물이 나와. 얼음이 물로 돼. 얘는요 봐봐. 어때? 똑같아 원래. 똑같은 거야. 그 다음에 예시도 보였어요. 얼음으로 물로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근데 얘는 뭐라고 부르게? 얘는 목격조사라고 얘기하고. 그죠? 얘는 뭐라고 부르게? 부사격조사라고 얘기해. 얘가 필사적 부사어가 원래는 뭐가 맞아요. 이 문법론에서는. 하지만 여러분들 학교 문법 내에서는요. 보어를 정의로 제시하는 건 딱 뭐만? 얘만. only. 이가일 때만 뭐라고 얘기한다? 보어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여기는 반드시 여쭤볼 거. 이거 돼요? 물어봐야 돼. 물어봐야 돼. 그래서 이것처럼 허용을 해주느냐, 허용을 해주지 않느냐가 학교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이가가 목격조사구나. 다른 느낌 들면 보어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가주시는 게 좀 포인트가 됩니다. 근데 좀 여러 물어보시긴 해야 돼요. 왜 보조사 빠져있어요? 보조사 쓰면 안 돼요? 이것도 학교마다 달라. 진짜 다 달라. 그래서 물어보시고 생략 같은 경우는 원래 돼요. 생략은 이제 우리가 암암리하고 있는 거니까. 이제 항상 논란의 여지가 되어 있는 게 이 보조사 같으니까 한 번쯤 좀 여쭤봐 주세요. 근데 보조사로 바뀌면 이게 왜 빠지냐면 보조사로 바뀌면 얘가 이건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른다니까. 봐봐. 물만으로 바뀌면 이게 로인지 이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른다니까. 그래서 그렇게 문제를 내시면 안 되지만 항상 또 가끔 내가지고 이상해지거든요. 그래서 보조사 허용돼요? 이 부분들 뭐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원칙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어지간하시면 요 이가와 요 로, 요 두 가지 정도 요거 비교하는 거죠. 요거 비교하는 거 정도로 문제를 내실 거예요. 요거 비교하는 거. 나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하이라이트 무슨 자리입니까? 서술. 오늘 하이라이트 서술. 네, 심플해요. 그리고 앞에 있는 애들이랑 조금 달라요. 그냥 우리 문장이 마지막에 붙는 거이기 때문에 1번 뭡니까? 동사 그대로 올 수 있죠. 2번 뭐예요? 형용사 그대로 올 수 있죠. 딱히 조사가 붙는 거 아니야. 합쳐서 이제 용언이라고 얘기하겠죠. 이렇게. 하지만 하나 더 있지. 하나 더 있지. 주영아, 세 번째가 뭘까? 서술격 조사. 뭐라고요? 서술격 조사. 아유 좋아요. 체험 플러스 서술격 조사. 우리나라에 딱 하나밖에 없죠? 뭐밖에 없다? 이 딱 이거 하나밖에 없다. 끝이야. 물론 이제 4번이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는데 한번 볼까?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없군요. 이 4번에 원래 서술절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술절. 왜냐면 말 그대로 문장이 그 다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
하지만 여러분 학교에서는 3가지 정도만 하고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아래 서술어 자릿수 별 5개. 이거는 따로 문제를 뽑아서 드릴 정도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고요. 어렵게 나오면 정말 한 것도 없다. 그래서 정말 문제 많이 보셔야 되고요. 학교 프린트랑 예시, 그러니까 예시를 많이 보면 볼수록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이 부분들. 뭐 특징을 볼까요? 1번 문장 끝에 놓이면 생략이 가능하고요. 서술어에 따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 개수색인데 이게 수능장에서도 해야 되는 행정 관용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조사가 생략되면 조사가 뭘까? 서술어가 등장하면 얘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문장 성분은 뭘까를 고민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교과서로 한번 가볼까요? 교과서로 가보시면 31페이지 31페이지인데 그래서 그 얘기들이 이제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술어의 개념과 주어의 개념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중간에 주어의 개념과 실현 방법 보이시나요? 그래서 주격조사가 생략된 경우, 보조사 도가 붙는 경우 이런 경우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이미지들을 갖고 가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뭐 보조사가 붙이기도 한다, 생략 가능하기도 한다라는 걸 예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이제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나 더 넘겨볼까요? 32도 여기도 정말 마음에 안 드네. 정말 있는 게 없네. 정말 있는 게 없어. 그래서 제가 지금 프린트를 보겠습니다. 요거 두 번째 프린트 있었죠? 거기로 가보죠. 우리 필기하는 거에서 필기하는 페이지에서 어디로 가시느냐? 어디로 가시느냐? 12페이지로 한번 가봅시다. 12페이지. 여러분들 프린트에 최대한 여러분들 이미지를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이제 분류해 놨으니까 여기 있는 예시들이 전부 다 일상적으로 나왔었던 문제를 다 갖다 놓은 겁니다. 그래서 꼭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12페이지의 그 서술어의 자릿수라는 이야기에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 좀 지우면서 서술어 자릿수 얘기해보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자릿수를 결정하는 건 뭐다? 서술어. 그리고 제가 무조건 한 자리는 무조건 전제 조건으로 되어 있어요. 뭐가 있기 때문에 주어는 무조건 한 자리니까. 그리고 자릿수 셀 때 절대로 뭐까지 같이 세지 마라. 서술어까지 같이 세시는 거 아니에요. 주어, 목적어, 서술어 세 자리 이거 아니야. 주어, 목적어까지만 세는 거예요. 알겠죠? 서술어까지 세는 거 아니고.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만 필요하다고 했어요? 주어만 필요하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첫 번째 자릿수입니다. 첫 번째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한 자리. 한 자리의 서술어들이 있어요. 그리고 요 얘기를 좀 유식한 단어로 좀 표현할 수 있거든요. 어떤 단어도 있어요. 이 한 자리의 자릿수를 가지고 있는 용어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목적어가 꼭 필요한 동사가 있었고, 자동차. 그렇죠. 자동차, 타동사라는 개념이 있었죠. 자동사의 개념은 목적어가 필요 없는 개념이고요. 타동사의 개념은 목적어가 필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자동사들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한 자리 자릿수에 들어가는 경우들이 저기 나옵니다. 첫 번째 이제 노을이 붓다. 따로 필요 없죠.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고, 눈이 내린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항상 설명을 드릴 때 무슨 문장을 좀 많이 들으면 나는 산다. 산다. 이렇게로써 이렇게 이 문장을 제시를 되게 많이 합니다. 말 그대로 난 살다라는 것 자체는 뭐예요? 다른 문장 성분들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는 이 자릿수. 두 번째. 자, 두 자리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쓰는 거를 정확하게 보세요. 두 자리가 필요한 패턴은요, 세 가지 패턴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세 가지 패턴을 정확하게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 주어. 아까 전에 했죠?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들. 목적어 플러스 서술어. 이렇게.
두 번째. 자, 우리 다현이 손 좀 잡아줄래? 이미지가 중요해. 주어. 그 다음 뭐예요? 보어 다음에 서술어. 그리고 세 번째. 주어. 항상 핫 이슈가 되는 필수적 부사. 플러스 서술어인 구조가 바로 이 두 자리 패턴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어떤 패턴인지까지 결정짓는 문제가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느낌 말고 이 디테일까지도 전부 다 인지라고 보셔야 돼요. 예문 다 있잖아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다라는 건 반드시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개, 두 개에서 두 자리 수술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부어는 얘기 안 해도 되겠죠? 나는 선생님이 뭐인 경우? 아니야. 되다인 경우 얘가 이제 필요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주어 필수적 부사어에서 정말 중요한데 나는 너와 함께 이런 케이스를 이제 필수적 부사어라고 얘기하죠. 이게 문제는 뒤쪽에서 이제 이어진 문장과도 연결되는 거라서 얘를 이제 뭐라고 부른다? 필수적 부사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항상 생각해야 돼. 이 부사어라는 건 원래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멋지게 산다 해서 멋지게가 없다라고 해서 문장이 안 만들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사 성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는 이거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래서 예외적이기 때문에 뭐를 붙여주는 거야? 이름을 붙여주는 거야. 새롭게 정의를 내린다는 건요, 기존에 있던 거와 조금 달라요라는 뜻이에요. 예외를 인정한다는 뜻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른다? 필수적 부사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문제가 정말 많다. 정말 많다. 하고 갈까? 이거 뒤쪽에서 얘기할 건데 하고 갈게. 이거랑 뭐를 비교할 줄 알아야 되면요, 이거 나올 거야. 근데 이거 안 나오면 내가 자극이지. 무조건 나오는데 나는 너와 공부한다. 에서 얘는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필수적 부사라고 했죠. 얘는 우리 문장성분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 이거 주어라고 얘기해야 돼. 이게 서술어의 자릿수의 힘이거든요. 얘는요, 찢을 수가 있어요. 나는 공부하다가 너는 공부하다가 합쳐진 문장이라고 해요. 와라는 접속조사를 통해서 변문장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어지는 문장. 그래서 주어 서술어인데 얘가 생략되고 접속조사 해가지고 붙여진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주어야. 얘는. 근데 얘는 나는 담다와 너는 담다로 찢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얘는 뭐다? 필수적 부사하고 혼문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거의 뭐 그냥 무조건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예요. 수능에서까지도 되게 단고돌림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어진 문장을 다시 한번 좀 뻔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을 내신에서 괴롭힐 것, 사실 여기까지는요 공부의 영역이에요. 이게 3번부터는요 한국인의 영역이기도 해요. 그럼 노타는 몇 자리일 것 같아요? 노타는 몇 자리일 것 같아요? 노타. 나는 분필을 노타. 괜찮아, 이상해. 나는 연필을 노타. 충분히 괜찮아. 그렇게 행동하면 돼. 근데 얘는 몇 자리야? 세 자리야. 왜? 어디에 노타라는 걸 반드시 필요로 해요. 그래서 얘는 세 자리가 되는 거예요. 너타 같은, 정말고에서 이따 같은 결로 노타도 있었어. 너타는 뭘까? 몇 자리야? 나는 편지를 넣었어요. 괜찮다고 생각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두 자리 아니에요? 하지만 뭐예요? 우체통에 넣었다. 나는 장소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한국인적인 영역이 있어요. 와닿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이게 필요하다는 느낌이 안 오는 경우도 있어요. 단어에 따라서. 이따가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안 와닿는 것처럼 안 되면 어떻게 한다? 외운다. 그래서 그 아래에 조금 이미지를 좀 드렸고요. 다음 주에 오시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면 여기가 쉽지가 않구나
한번 경험해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이제 하는 작업 뭐예요? 또 프린트 따로 될 거예요. 그래서 한두 페이지 정도 만들어진 걸 가지고 이제 외워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죠? 자, 그래서 서술어의 자릿수 세 자리 같은 경우는요, 얘는 패턴이 딱 하나입니다. 한 개밖에 없어요. 주어, 목적어, 필수적 부사 플러스 서술어. 요렇게만 있어요. 요렇게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대부분 이 서술어가 어떤 경우냐면 이제 영어에 좀 도움을 드리면 수요동사의 경우들이 많아요. 건네주는 거 있죠? give. 누구에게 무엇을 이라는 이미지일 때 세 자리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4개 넣어놨거든요. 나는 형에게 책을 주었다. 나는 엄마가 딸에게 옷을 입혔다. 영희는 나를 늑대로 간주하라. 어머니께서 철씨를 사위로 삼았다. 그래서 이 간주하다 삼았다 같이 뭐예요? 어떤 동사들로? 여기는 동사. 인정하는 느낌 역시도 뭐를 뭐뭐로 인식하다, 인지하다, 지위를 부여하다 이런 뉘앙스들도 전부 다 세 자리 자릿수로 정말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놓다라든지 넣다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쭉 여러분들 뭐 하셔야 돼요? 서술의 자릿수 세 자리에 추가하셔야 안전하게 여러분들 내신을 넘길 수가 있습니다. 수능은 되게 합리적인 선에서 나오거든요. 합리적인 선에서. 근데 그것도 합리적이다라는 근거는요, 내신을 잘 넘겼느냐 안 넘겼느냐에서 나와요. 그리고 이제 요것도 얼마? 봐봐. 산다는 원칙적으로 지금 몇 자리예요? 한 자리예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북극 보면 북극에 산다. 즉 여기서는 이 라이브의 느낌이 아닌 거예요. 살아있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북극이라는 공간에 서식하다, 거주하다라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는 몇 자리가 돼요? 두 자리가 되는 거예요. 필수적 부사어를 동반하는 맥락을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 노타도 얘기했었죠. 노타는 기본적으로 뭘 가지고 있어요? 얘는 세 자리예요. 나는 연필을 책상에 노타. 요게 원칙이란 말이야. 요게. 그런데 두 자리인 경우가 있어요. 나는 마음을 노타. 이렇게. 왜? 얘는 물리적인 대상이기 때문에 놓는 물리적 공간이 필요한 거고요. 얘는 추상적인 대상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려워요. 이런 것들. 항상 뭐가 필요하다? 문제 많이 보시고 예문 하나하나 넣어주시는 게, 마음속으로 정리하시는 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다. 그래서 이렇게 묻어맞고 오세요. 묻어맞고 오시면 이제 또 정리본 드릴 테니까 또 그걸 가지고 이제 필요성을 알고 있어야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 아래 필수적 부사어의 예시를 외워주시면 넣다, 두다, 놓다, 던지다, 다가서다, 주다, 드리다 같은 걸 알고 있으면요, 이 자릿수 세는 게 훨씬 더 좋아집니다. 거기 정도는 조금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교 프린트의 예시는 예쁘다, 학생이다, 그리고 뭐 흔들다, 되었다, 닮았다, 그죠? 그리고 선생님도 이 부사격 조사와 이 접속 조사의 구분을 되게 강조하고 있고요. 그다음 세 자리 서술어, 그러니까 선물을 학교에서 선물을 주었다 해서 끝났지만 막상 문제는 주었다고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힘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죠. 안 같았으면 무슨 선물까지 하고 싶지만 그거는 다 하겠습니다.